자, 7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월말 경마답게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좀 북적북적되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런 편성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또 설 연휴 휴장하기 전 또 마지막 주 경마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좀 배당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 저배당 위주의 공략은 조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은 인기권에서 좀 멀어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하는 그런 편성들이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암말 별정 A형 1200m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마필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투른 믿음은 좀 금물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중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들도 있고,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10번마 서해바다입니다. 자, 어쩔 수가 없죠. 이번 경주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선행의 찬스를 좀 맞이한 마필이고요. 어쨌든 하위군 단거리 경주에서 앞선에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서해바다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뭐 9번마 원더풀 클래시라든가 12번마 엘리트 보스 뭐 이런 마필들이 경합은 좀 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는 이 서해바다의 순발력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좀 외곽으로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뒷심 검증은 안 됐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뭐 모든 마필들이 다 그렇거든요. 자, 결국 이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경주를 좀 풀어봐야 될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눈에 띄는 말이 이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 이 4번마 매직 사일런스와 11번마 아카펠, 이 두 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매직 사일런스는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이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뭐 자마들마다 조금씩 특징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대신에 좀 근성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 4번마 매직 사일런스가 이제 12월 8일 주행 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직전 이제 연습 주행에서는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앞선 전개를 했고요. 예, 빅투아르 기수가 데뷔전에서 지금 호흡을 맞추는데, 그래서 게이트의 이점이죠.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좀 바깥 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이 4번만 매직 사일런스 입장에서는 기습 선행도 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1번마 아카펠은 이제 450km대, 그러니까 마필이 뭐 체형이 아주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조교 씨의 모습을 보면 저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글쎄요, 순발력보다는 좀 뒷심, 끈끈함을 갖고 뛸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올드 패션드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 어차피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라면 외곽이라는 게 크게 뭐 단점으로 뭐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마필이 6번마 너만을 위해서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뭐 조교 모습은 좀 좋아 보이는데, 글쎄요, 사전 인기도에서 보이는 인기도만큼의 글쎄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까? 왜냐면 이 마필이 지금 주행 심사를 지금 3번을 거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낫다 정도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이 10번마 서해 바다가 전체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을 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4번마 매직 사일런스가 기습 선행을 갔을 때는 좀 엉뚱한 전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주행 자세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11번마 아카펠이 어떤 면에서는 전개는 가장 좋은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서해바다, 11번마 아카펠, 4번마 매직 사일런스,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너만을 위해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언뜻 보면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뭐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뭐 인기마를 따라다닐 수는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 경주 딱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순발력과 게이트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루비포트, 그리고 2번마 메리트 선샤인,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마 매직 플레저죠. 이 마필이 과연 초반 휘감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개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선입권에서 좀 따라붙을 수 있는 이 10번마 핑크윈드가 과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 경주의 진로 선택에 좀 실패한 마필이거든요. 어느 정도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마 루비포트 12월 30일 경주에 나왔는데, 이때 뭐 경주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뭐 엉망주로였죠. 엉망주로에 전개 자체도 막 엉망으로 나오는 그런 경주 날이었습니다. 자, 이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인기마인 이 6번마 다나운 렉스, 그리고 10번마 핑크윈드, 뭐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었는데, 전 당연히 이 루비포트가 이 2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을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자리 잡기에 좀 실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 거리적인 손해 이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엔 이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주로도 지난번처럼 엉망인 주로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저는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순발력 면에서는 뭐 제일 빨라 보이는 마필이 2번마 메리트 선샤인이긴 한데, 자, 이 마필은 뒷심 검증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싸움에서 버텨내지를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11번마 매직 플레저입니다.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역시 뒷심 검증이 좀 안 된 마필이죠. 1월 11일 날 이제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좀 전열을 불태우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외곽이라는 거,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이제 일경주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뭐 조교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조교를 시킨 마필은 아니에요. 강하게 조교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초반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전개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번마 핑크윈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제 아쉬운 사착을 했습니다. 이때 경주를 보시면요, 거의 그 입상마들과 다 착차가 없는 그런 경주를 펼쳤는데, 이 6번마 핑크윈드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진로가 막혀버리니까 안쪽 주로를 택해서 추입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서울 경마장 안쪽 주로가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 다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현종 기수가 진로 선택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만 제대로 됐다면 저는 핑크윈드가 당연히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 외곽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현종 기수가 구태여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직선주로 해서 외곽으로 빼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뒷심은 가장 좋은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스터닝 챔프입니다. 아마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인기는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이제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발주가 문제예요. 발주가 뭐 악벽이 있고 막 이런 마필은 아닌데 정상적인 좀 발주만 이루어지고 선입권 뭐 끝자락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경부대로의 자마거든요. 경부대로의 자마들이 대부분 뒷심은 좀 강한 마필들이 많은데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근데 이번 경주 어쨌든 좀 발빠른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거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빨라질 수는 있는데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뒷심이 강한 마필들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좀 유리해 보이고요. 아마 이 6번마 다나은 렉스가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고 엄캐처드의 자마죠. 아직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아직 남아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송재철 기수가 느닷없는 선행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발주가 잘 안 되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에선 선행을 나왔기 때문에 좀 변화의 모습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경주 자체의 전개는 엉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개가 나오는 그런 주로에 들어온다면 저는 다나은 렉스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안게이트에 있는 1번 루비포트나 2번 메리트 선샤인 이런 마필들도 좀 빠른 마필이고요. 5번마 스터닝 챔프도 초반에 어쨌든 강하게 앞선에 붙일 것이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매직 플레저도 뭐 죽으나 사나 선행 승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다나은 렉스가 지난 경주처럼 그렇게 좀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루비포트나 핑크윈드와 다시 한번 싸우는데 정상적인 주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다나은 렉스가 결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루비포트, 10번마 핑크윈드, 그리고 5번마 스터닝 챔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매직 플레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 경주, 그리고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더 앞선다.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경주죠. 손대지 말아야 될 경주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보고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뭐 사전 인기도에 보시면 인기마가요. 1번마 컴플리트 파티, 2번마 국대 파이터, 4번마 원더풀 시킹, 6번마 드림카드. 이 네 마필이 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인기만 애마피를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 인기마들이 뭐 확 앞서는 능력이냐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좀 더 남아있는 뭐 그런 마필들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2번마 국대 파이터와 4번마 원더풀 시킹 이 두 마필에 거의 뭐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일단 1번마 이 컴플리트 파티는 직전 경주에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벌교 위수 아씨 장군에 이어서 3착을 했는데 물론 위에 이 두 마필이 이 다음번 경주에서 그렇게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컴플리트 파티 게이트가 일단 좋아졌고요. 직전에 이제 10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엔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러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선입권에 좀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컴플리트 파티는 발주가 관건입니다. 좀 정상적인 발주가 될 것이냐고 정상적인 발주만 된다면 저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교는 좀 평범해 보였고요. 이번마 국대 파이터는 최고 인기마죠. 자,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선입권 끝자락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라스트 퍼렁 타임이 12초 7, 10마치고는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었고, 근성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국대 파이터에 대한 인상이 아마 많이 남으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단 이마필은 뭐 순발력보다는 막판 탄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마 팬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마지막에 멋있게 날라오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마필이 지금 조교하는 모습이 근데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주행 자세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 체크가 좀 필요한 마필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점 때문에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인기마 경주이긴 하지만 완전 저배당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자, 4번마 원더풀 시킹은 계속해서 좀 마필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의 현재 상태, 이 상승세 이런 거는 절대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여차하면 이번 경주 솔직히 발빠른 선행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현종 기수가 이 4번마 원더풀 시킹을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 선행을 간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대 파이터의 상태가 좋다면 저는 국대 파이터가 선행을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건데 국대 파이터의 상태가 별로다라고 한다면 원더풀 시킹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의 전개는 좀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뭐 이 마필의 가능성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뭐 상승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드림카드는 올드 패션 대자마죠. 열정적인 기대치도 조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벌써 4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 자체를 이제 3세가 다 지나갈 무렵인 작년 11월에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데뷔 자체가 많이 늦은 마필이에요. 500km대 상당히 마체형은 좋은 그런 마필인데 데뷔 자체는 늦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이제 발주가 좀 느린 발주로 인해서 막판에 탄력을 보이긴 했지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고, 자,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발주는 좋지는 않았는데 막판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선행마가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6번마 드림카드에게도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 1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기만은 있는 경주예요. 근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 차이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번마 국대 파이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원더풀 시킹, 6번마 드림카드, 1번마 컴플리트 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국대 파이터. 근데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2번마 국대 파이터가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만약에 현장에서 상태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 마필을 놓고 마번을 완전히 압축해서 베팅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마필의 상태가 정말 좋아 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손대지 않는 게 좋은 경주고요. 만약에 이 마필의 상태가 별로더라. 그러면 아예 빼고 간다면 환수가 가능한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의외의 복병도 있고 그리고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거, 이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좀 편성을 봐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좀 그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좀 많은 그런 경주인데, 앞선이 좀 혼전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에서 좀 인기권의 마필이 이 5번마 럭키파티, 6번마 미래타워, 7번마 큐피드 챔프, 10번마 시티킹, 그리고 11번마 원스피어,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번마 이 럭키 파티는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이게 아쉬운 3착 승군을 한 마필이거든요. 3착 승군을 한 마필인데 승군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우승을 했고, 이 마필은 선행도 가능하고 또 선의권에서 뛸 수도 있는 마필, 즉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이 퍼지의 자마들이 대부분 끈끈함을 갖고 많이 뜁니다. 근데 상당히 기승하기는 좀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리딩 자켓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연속 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높아진 부담 중량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고요. 자, 6번만 미래타워는 이제 막강 순발력을 앞세워서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승군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약편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편성은 아니었는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제 미래타워가 선행을 나갔는데 결국 블랙벨트, 달맞이 이런 마필들한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자, 블랙벨트가 지난주 경주에서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였는데 입상에 실패를 했죠. 블랙벨트가 저는 충분히 향후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다라고 봤는데 지난 경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미래타워를 그럼 강하게 볼 수 있느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문세영 기수에 이어서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선행마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거죠. 결국 이번 경주는 간단히 생각하면요,
이 5번마 럭키파티와 6번마 미래타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00이라는 거죠. 이 두 마필이 다 앞선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1400m 경주에서 따당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 뒤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이 10번마 시티킹 직전 승군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남기긴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일단은 게이트가 불리해졌죠.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좀 발빠른 마필이 있고 이 시티킹이 어쨌든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무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럭키파티나 미래타워를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티킹의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7번마 큐피드 챔프는 지금까지 11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 3번의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필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강한 면모를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 결정력 좀 부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냥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지만 그렇다고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마필도 좀 밋밋한데 기수도 조상범 기수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크게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1번만 원스피어는 이제 막판 탄력입니다. 막판 탄력이고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 원스피어가 이 1400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일단은 부담 중량도 좀 문제고요. 57이라는 지금 한계의 부담 중량에 와 있고 초반이 너무 좀 약하죠.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빠른 경주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고요. 조교시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중심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피어가 좀 선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마필은 뭐냐면 일단은 4번마 원평강자입니다. 럭키파티와 같이 퍼지의 자마예요.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을 했습니다. 물론 이땐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그렇게 뭐 과신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완전 바닥권의 마필이었죠. 바닥권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원평 강자를 보는 이유는 마필 자체의 능력보다는요 전개입니다. 전개. 왜냐하면 1400m 경주에서 앞선이 상당히 빠른 경주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원평 강자 입장에서는 선의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판에 근성을 가지고 끈끈하게 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코리타스입니다. 일단은 조교가 저는 좀 양호해 보였고요. 자,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좀 전개가 꼬였던 마필이에요. 출발도 잘 안 되고 막 앞선의 진로도 막히고 막 이랬던 마필인데 그래도 1400m 경주거리 경험은 좀 상당히 풍부한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데뷔전이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걸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이 치열한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3번마 콜리타스는 솔직히 비인기권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자기만의 걸음으로 직선주로 딱 들어서게 되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저는 그 마필로 3번마 콜리타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병마가 선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당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인기만 한번 쫓아다녀서는 솔직히 답이 없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당일 뭐 주로 상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인기마의 질주 습성이 조금 부딪힌다라는 거. 이 점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미래타워, 5번마 럭키파티, 4번마 원평강자,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콜리타스,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6번과 5번의 조합은 저는 뭐 복승식 위주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3번마, 이 복병마인 3번마 콜리타스를 중심으로 좀 베팅, 소액으로 좀 베팅을 하면 입상했을 경우 뭐 3복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환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능력차 크지 않은 인기마들의 접전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이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개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이 10번마 엘리트 로열입니다. 자, 이 마필이요.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거의 1년, 거의 10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순발력은 살아있음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주 이제 전개에 있어서 경주 적응이 좀 문제였었는데, 자, 휴양 복귀전을 한번 치르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휴양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순발력을 가지고 막판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300m에서 연속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자,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좀 재밌는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이 1번마 참 좋은 질주가 되겠죠. 게이트에 2점도 있고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이고요.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는 끈끈함을 갖고 있는 좀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일단 부담 중량도 올라갔다. 이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겠지만 500kg가 넘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은 전개가 가능할 수밖에는 없는데, 10번마 엘리트 로얄과의 경합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두 마필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버틸 수 있느냐죠. 어쨌든 1300m가 이 선행마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주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마 참 좋은 질주가 앞선을 탁 나가고 10번마 엘리트 로열이 어깨를 짚어 나가는 전개 속에서 초반에 좀 거리차를 확 벌려버리게 되면 좀 재미있는 승부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승부, 따당 경주가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번마 엘리트 로열이 컨디션을 회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현장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인기마가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인데 좀 불안한 모습을 좀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제일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7번마 모무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 이제 국산마 육군 고별전에서는 선행을 나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이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연속 3착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었는데 싸웠던 마필을 보시면 금화모멘트, 우마포이, 프레시맨, 파사루봉, 물론 뭐 파사루봉은 좀 기복마고 지난주 경주에서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프레시맨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 두 마필은 뭐
지금 발전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마필이고, 이런 마필들과 큰 착차 없이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었던 마필이고, 마필의 변화가 오면서 선행까지 나갔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승문전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왜 1번마 참 좋은 질주는 선행을 간다면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조건이 10번마 엘리트 로열의 도전을 뿌리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엘리트 로열의 컨디션이 좋아버리면 1번과 10번이 앞선에서 싸우게 될 때 선의권 꽃자리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이 저는 7번마 모모케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잠재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5번마 거센챔프. 자, 이 마필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산마 5군에 있을 마필은 아니에요. 분명히 더 나은 거를 보일 수는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입니다. 어떤 기복이냐 하면 출발이죠, 출발.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뒷심은 갖고 있는데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주를 뭐 포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도 솔직히 57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담 중량인데, 기본 레이팅이 있다 보니까 국산마 5군에서는 계속 이걸 달아야 됩니다. 이 부담 중량을. 그러려면 빨리 승군을 하는 게 이 거센 챔프의 입장에서는 고부담 중량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외적으로 이 거센 챔프가 앞으로 입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국산마 5군에서 꼭 우승으로 승군해야지, 이거보다는요, 뭐 2차기 됐든 3차기 됐든 빨리 이 착순권에 들어와서 승군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국산마 4군에서 좀 가벼워진 등짝을 가지고 조금은 중장거리 쪽에 포인트를 맞춰버린다면 저는 거센 챔프는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마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그레이트 스톰도 최근에 이제 선전한 여세를 몰아서 승군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올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들어오면 뭐 저는 틀리는 거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11번마 그레이트 스톰에 대한 믿음은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참 좋은 질주, 7번마 모모케이, 5번마 거센챔프,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엘리트로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10번마 엘리트로열이 과연 어떤 전개 그리고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능력차가 엇비슷한 마필들의 좀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다. 그리고 마필들이 좀 기복마들이 좀 많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개가 나올지 솔직히 우리무중인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주가 적중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적중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환수는 분명히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앞선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골든라인이나 3번마 지르콘, 5번마 벌교차돌,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스프링워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후보군이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뭐 4번마 여왕삭스라든가 6번마 피지블레이드, 7번마 뭐 청파의 꿈, 그리고 11번마 라운더 시대, 이런 마필들이 서로 뭉치는 그림이 나올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5번마 벌교차돌. 자,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승군전이죠.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좀 안고 있는데, 초반 스타트 능력은 솔직히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뭐 2번마 골든라인이나, 뭐 3번마 지르콘도 밀리는 말은 아니고요. 뭐 10번마 스프링원터도 외곽에 있지만 기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5번마 벌교차돌은요, 스타트가 딱 되면서 밀고 확 나와버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 그 선행을 잡는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저는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벌교차돌의 문제가 뭐냐면 직전 경주 우승을 했어요. 국산마이 육군에서 우승은 했는데 직선주로 딱 들어서면서 안쪽 주로에 있었는데 마지막 골이 날 때는 바깥 주로에서 골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 이게 좀 힘이 덜 찼을 때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심사 재검을 받고 지금 나오는 마필인데 주행심사 모습은 그런대로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악벽을 보일 것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악벽만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순치가 된 상태로 나온다면 저는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이제 승군전이긴 하지만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게 되면 2번마 골든라인이나 3번마 지르콘, 10번마 스프링워터, 이런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좀 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선입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4번마 여왕삭스나 6번마 피지블레이드, 7번마 청파의 꿈, 전개로 봤을 때는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라운드 시대는 직전 경주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가 아까 경주에서 1경주가 2경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엉망인 주로에서 엉망인 전개가 나왔던 그런 편성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외곽이라는 불리함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덜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선입권에서 올라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선입권에서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이 세 마필이 다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마필들 중에서도 이 4번마 여왕삭스, 이 마필이 저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 이 여왕삭스는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최근 경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여왕삭스가 이번 경주 전개로 봐서는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자, 6번마 피지블레이드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이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마필인데 막판 근성을 보일 때 막 싸움을 하면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뒤에서 바싹 붙어버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필에 베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승부를 볼 수도 있지만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8전을 뛴 마필이고 이제 4세가 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낄 게 없는 마필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최선의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청파의 꿈은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착승권에 들어와요. 근데 강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물음표가 남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편성에 의해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이긴 한데, 초반에 선입권 좀 힘한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막판까지 버텨내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초반 잘못해서 청파의 꿈도 선행을 가겠다고 막 앞선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선행 마필들과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는 막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 이게 상당히 조금 이 청파의 꿈의 입장에서는 이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 마필이 선행 강편성에서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 경합에 휘말려서 그 앞선의 마필들을 쫓아가려다가 직선주로 막판 힘이 딸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박태종 기수가 계속해서 뭐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선입권 전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입권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의 힘을 좀 비축했다가 쓸 수 있다면 입상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여왕삭스, 5번마 벌교차돌, 6번마 피지블레이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청파의 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1700m 경주답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인기마가 좀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형구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마 위주로 좀 형성이 될 가망이, 배당판이 형성이 될 가망이 높고, 당연히 그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은 높습니다. 근데 어느 마필이 충마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을 충마로 보고 그 충마의 전개에 의해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를 옥석을 잘 가린다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한 배당,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당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2번마 위너영, 5번마 세강파이터, 6번마 금화파이어리, 뭐 이 세 마필이 좀 압도적인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뭐 이 보여진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뭐 싸워왔던 편성,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이 세 마필이 압도적 인기를, 그러니까 상강구도를 형성할 가망이 제일 높죠. 자, 이번만 위너형은 다 기본적으로 온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700m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 위너형이라는 마필은요,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막 나가는 순발력이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고 전개에 의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필, 그러니까 편성에 따라서 자기 전개를 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능력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 편성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 마일 경주 나온 거를 빼고 나머지 경주에서 지금 뛴 거를 보시면 솔직히 그렇게 강한 마필과 싸웠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고, 그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위너형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전개를 자유자재로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록 문세영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지만 전개 자체를 어떻게 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5번마 세강파이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아마 인기 1, 2 다툴 마필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세마 대상 경주에 나왔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을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노는 물이 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경주 거리입니다. 1700이라는 경주 거리에 경험이 없다라는 거. 이 점만 빼고 나면 향후 발전 기대치라든가 갖고 있는 마필의 기본 능력,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저는 5번마 세강파이터는 여기에 있는 마필들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경마에서는요, 마필의 능력 갖고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그러니까 기수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포지션에서 전개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만약에 마필의 능력대로만 들어올 것 같으면 경마가 형성이 안 되겠죠. 맨날 접에 당일 테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마 세강 파이터가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선행마 바로 옆에 어깨 붙여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역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일반 경주 승군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 중량도 3kg가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이역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인기 마필은 이 6번마 금화 파이어리. 자, 이 마필은 좀 애매한 마필입니다. 최근 연속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분명히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강자라는 느낌이 크게 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성으로 꾸역꾸역 자기 걸음은 내고 있지만 강자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기마를 제외한 다른 마필들이 금화 파이어리를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 뭐 그런 마필도 솔직히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점이 지금 문제인 거죠. 금화 파이어리 입장에서는 이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이냐인데, 자, 직전 경주 57을 달고도 이제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것도 어렵다는 1400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58, 1kg 더 올라간 게 크게 작용을 할 건데 이 마필이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죠. 만약에 금화 파이어리를 가지고 장출구에서 좀 앞선 전개를 한다면 이 부담 중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초반 이 스타트에 실패하고 힘한배 후에 사코노 이후 탄력적인 모습으로 좀 추입 작전을 노린다라고 했을 땐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세 마필 선에서 끝날 가망은 높은 경주예요. 높은 경주기는 한데 과연 어느 마필이 충마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차하면 엉뚱한 마필들이 입상하면서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마번은 추천하겠지만 배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 인기마가 선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배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특별한 복병마가 보이느냐 했을 때 그렇진 않죠. 아마 이번 경주의 이 9번마 세터데이도 어느 정도의 좀 인기를 좀 안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1700m 경주에서 앞선에 발빠른 마필이 많은데 외곽에서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개를. 자, 그러면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마가 뭐냐? 1번마 달맞이입니다. 자, 12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게 이 디바인 파크의 자마거든요. 이 디바인 파크의 자마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1700에서 1번 게이트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는 게이트이긴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초반에 조금만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의 바로 뒷자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싸웠던 상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감량의 이점이 좋죠. 4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감량 이점으로 끈끈하게 앞선에서 버텨내거나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번마 달맞이도 어느 정도는 좀 인기권에 들어올 마필이긴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인기권에서 좀 밀릴 가망이 있기 때문에 달맞이가 입상에 성공하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한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액면으로는요. 인기마 세 마필을 자력으로 꺾을 마필이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1700m 전개의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하면요. 자,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세강파이터, 6번마 금화파이어리, 2번마 위너형,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달맞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배팅은 크게 권하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상위군 경주에서 이 1600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글쎄요, 좀 변수가 많은 그런 경주거리입니다. 그래서 1600m에서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1600m 거리 특성상 선행을 갈 수 있는 안게이트 마필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1번마 아르고리치나 2번마 지모션, 4번마 퓨리오사, 5번마 이다나은, 9번마 탱자, 10번마 논스톱 썬더,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후보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마필 중에서 6마필 정도가 지금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특히나 1600m 경주거리 안게이트 선행마가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한데, 여차하면 좀 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게이트 쪽에서 빨리 선행에 나와버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나왔을 경우에는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 갇히면서 자기 전개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경주에 지금 그러니까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있죠. 이 1번마 아르고리치라든가 5번마 이다나은, 9번마 탱자,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승군전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의 마필들보다는 현 군에서 조금 뭐 기복을 보이고 있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이런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망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 2번마 지모션, 4번마 퓨리오사, 10번마 논스톱 썬더, 이 세 마필의 전개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지모션은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마필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안았고요. 이 지모션이라는 마필은 초반에 좀 근성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막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좀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힘한 배를 하고 선행을 강탈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막 심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빅토르 기수와는 좀 호흡도 잘 맞는 마필이고요. 앞선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경주 가장 큰 장점이고, 자, 4번마 퓨리오사는 이 마필은 지금 뭐 상군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낸 마필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14조 이신영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영 마방의 마필은 솔직히 좀 도깨비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믿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그러면 뭐 문세영 기수가 놀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하게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이 마필도 뭐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논스톱 썬더, 저는 이 마필의 질주 스타일, 이 전개를 하는 모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마필은 뭐 맨 앞에 서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항상 앞선에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막 뚫고 나오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1600m에 출전을 하면서 거리 적응력은 상당히 좋아진 마필인데, 문제는 너무 지금 외곽이죠.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초반에 힘한 배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점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1600m 경주 거리에 대한 이해도는 저는 가장 높은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할 2번 지모션, 4번 퓨리오사, 그리고 10번 논스톱 썬더,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마필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변수로 보는 마필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번마 비트러너. 아마 이 사전 인기도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좀 인기도가 뒤로 밀려 있을 겁니다. 이 이마필이 승군한 이후에 지금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국산마 4군. 그러니까 국산마 3군. 국산마 4군 시점까지는 그래도 뒷심이 통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3군의 높은 벽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하죠. 자, 1600m에서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여기에 3번 게이트다. 그러면 안에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 3번마 비트러너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이번 경주에 제가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합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좀 가능성 있게 보는 마필들이 다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타트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마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들이고요. 전개 자체를 앞선 전개를 좋아하는 마필들이지 순발력 자체가 좋은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앞선하고 뒤에서 달리는 마필들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3, 4코너를 돌아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막판 탄력을 가지고 앞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3번마 비트러너입니다. 그 근성을 보는 거죠. 이 마필이 마체가 크질 않아요. 작은 마필입니다. 430kg, 40kg대. 작은 마필인데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 뚫고 나오는 힘은 갖고 있고, 자, 이 김동수 기수가 지금 오랜만에 이제 기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김동수 기수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장기간 지금 출전을 못 하다가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그 말머리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결에 따라서 기승을 하는 그런 기수고, 마필에 어떤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기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러너가 소위 말하는 결대로만 탈 수 있으면 저는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뒷심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 10번마 논스톱 썬더나 3번마 비트러너나 뒷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이 3번마 비트러너의 전개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비트러너, 10번마 논스톱 썬더, 4번마 퓨리오사,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지모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갖고 있는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좀 우수한 마필들이 다수 출전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필을 좀 과신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고요.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네 마필 정도가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아마 그 마필들이 다 인기말 겁니다. 근데 장단점이 좀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바덴바덴, 5번마 드론킬러, 6번마 마이웨이, 그리고 9번마 거센반격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뭐 인기도에서 보면 이 1번마 바덴바덴과 5번마 드론킬러, 9번마 거센반격 이 세 마필이 아마 압도적인 인기 상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 1번마 바덴바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연승을 거두고 4군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마필이고, 그리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40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투아너 앤드 서브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바덴바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순발력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의외로 막판 탄력이 막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장기 휴양이죠. 그러니까 휴양 복귀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덴바덴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출전을 계속 해왔다면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거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은 상위군에 가 있습니다. 그냥 뭐 2군 1등급과 최상위군까지도 저는 가 있어야 정상이었던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덴바덴은 휴양 복귀전에서 경주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저는 기본 그 능력,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드론킬러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리고 1번의 3착을 한 마필인데, 그 데뷔전에서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고 앞선 전개 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라운타 플레이를 꺾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뭐 사하라 몬드도 같이 됐던 경주고요. 자, 그 다음 경주에서 나이스 태양 달맞이에 이어서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 KT의 2점으로 선행을 나가서 막판까지 버텼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어떤 전개를 타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마이웨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9번마 거센반격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인데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입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뭐 대상 경주 정도 되는 아주 최강 편성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은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이 거센 반격의 입장에서는 높아진 부담 중량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전 국산마 40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레이팅이 48 거의 꼭대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 중량이 확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필이 450kg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필,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아예 이 부담 중량의 영향을 좀 피하려면 수영철 교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저 5번마 드론 킬러가 버티고 있다 그랬을 때 거센 반격의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죠. 자, 인기마들이 이 1번마 바덴바덴은 이제 휴양 복귀전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고, 드론 킬러는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을 좀 안고 있고, 거센 반격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고, 그러니까 인기마들인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자력으로 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능력으로 봐서는 자력으로 못 꺾어요. 못 꺾는데 전개로도 꺾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유추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말들 중에 아까 6번마 마이웨이를 지금 뒤로 돌렸었는데, 자, 이 마필은요, 일단은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마필도 바덴바덴과 마찬가지로 휴양 복귀전입니다. 22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필을 이번 경주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휴양 이후 복귀한 마필들, 휴양 복귀전에서 강하게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과거 경마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그래요. 예, 그런데 이마필은 뛰는 모습을 좀 꼭 봐두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마필이 향후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마필이 이제 휴양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앞선 선입권에서 좀 끈끈하게 좀 버텼는데 마지막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인데 뭐 경마가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필의 기본 그 기록도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고요. 전개도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상황은 꼭 좀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는데 저는 이 6번마 마이웨이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결국은 1번마 제가 가장 능력 있게 보는 이 1번마 바덴바덴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는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전개가 좋은 이 5번마 드론킬러 그리고 휴양 복귀전이지만 기본 능력 우수한 1번마 바덴바덴 그리고 부담 중량 극복이 관건인 9번마 거센반경 이 세 마필의 입상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역시 휴양 복귀전이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6번마 마이웨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난타전입니다. 어쨌든 뭐 상군에 있는 마필들의 단거리 경주다. 그럼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뒷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위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1번마 글로벌선은 선행을 가면 유리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유리한데 최근에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승분전에 나왔는데 이제 7세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투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게이트에 이점은 안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는 좋다. 이 점이 좀 장점이 될 거고요. 자, 2번마 행복한 문망 4연승 도전마입니다. 요즘은 연승 도전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4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이고 역시 승군전입니다. 선입권 끈끈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지금까지 싸웠던 경주들을 보시면 뭐 아주 약편성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편성에서 좀 선전을 한 경주고요.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승군전의 상대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경주의 흐름이 엄청 빠를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문막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좀 높고요. 3번마 드림마일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기본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수와의 호흡이 좀 관건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그리고 지금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이 점도 좀 현장에서 이마필의 상태를 좀 보시긴 해야 되지만 저는 이마필은 기본 능력상 좀 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역시 승군전이죠. 승군전인데 뭐 감량의 이점을 안고 기본기를 갖고 뛴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 자 4번마 피닉스 서브는 이제 휴양마입니다. 이마필도 좀 18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경주 적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아룡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직전 과천시장 배경주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초반만 좋았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3, 4코너까지만 기분은 좋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갑자기 경합 상황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두 경주의 모습을 보면 강하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6번마 금화 얼루어는 기복마죠. 기본적인 기복맘, 전형적인 이제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이고, 전형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 금화올로어 입장에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앞선이 되게 두터워질 경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따라가는 앞선의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는 끈끈함을 갖고 버틸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어느 한 마필이 좀 도주를 한다. 각각의 마필들이 좀 편안한 선행을 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로 막 부딪히는 싸움을 하게 되면 걸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금화 언로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한다면 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 자, 이 7번마 영웅부활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이죠. 혼합사군에 있다가 이제 우승으로 승군을 한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압도적 인기 1위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하면서 부활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직전 경주 편성이 나름 강했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자, 이 마필은 이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 그리고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히어로 사랑은 자, 어떻게 보면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3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무너졌던 마필인데 승군전에서 좀 아쉬웠죠. 리마커블, 뭐 파이팅 데디, MJ 베스트 이런 마필들이 1, 2, 3위를 했던 경주에서 히어로 사랑이 뭐 압도적 인기 1위였지만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도 선행을 가고도 무너졌다. 이 점은 좀 아쉬운데 솔직히 이 8번마 히어로 사랑 저는 마필보다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자, 2역 기수 최근 1200m에서는 뭐 거의 뭐 날아다니는 기수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타도 뭐 선행마도 추입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많은 기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무섭고요. 자, 9번마 기분 좋은 말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으로 확 나와서 좀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게 좀 문제고요. 10번마 런던 액티브는 글쎄 과거 모습이라면 좀 노려볼 만한데 최근의 모습으로는 솔직히 이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자, 11번 별나라 질주가 가장 변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게 6세가 된 거세만데 이 별나라 질주는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계속 그 선행 강편성에서 고전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이제 선행 강편성이에요. 강편성인데 앞선이 좀 무너지는 선행마들이란 말이죠. 그럼 별나라 질주가 막판에 한 번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외곽에서 전개 자체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박태종 기수가 이 실버마 별나라 질주를 가지고 꾹 참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외곽이라는 불리함 그리고 짧은 거리 이것 때문에 초반에 좀 붙일 가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전개를 못하고 무너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버마 별나라 질주 마필의 능력으로는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노려보고는 싶은데 단일 현장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주로 상태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선행마가 주구장창 들어오는 주로다면 뭐 별나라 지수 당연히 보지 못하지만, 만약에 추임마가 좀 선전을 하는 그런 주로가 나온다면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전 예상을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난타전이 될 그럴 경주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마필들에 대한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마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번은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영웅부활, 3번마 드리마일, 6번마 금화올루어,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히어로사랑,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마 이 중에서 이 3번마 드리마일이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을 겁니다.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출주지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그럼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다라면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00m 장거리 경주. 저는 일단 이 점은 마음에 듭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은 뭐 1800, 2000 뭐 이런 장거리 경주 이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단거리 1200, 1400은 약간의 좀 이벤트성 경주로 1, 2등급이 뛰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글쎄요, 아주 간단한 경주가 될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놀던 물이 다르다. 저는 이게 총평입니다. 뭐냐면, 이 4번마 럭키선, 7번마 나올 스나이퍼, 이 두 마필은, 뭐, 럭키선은 지금 이 승군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나올 스나이퍼는, 지금 2등급 경주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일단 놀던 물이 다른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했던 상대들이 달랐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두 마필이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선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니까 2000m 경주가 예상외로 추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전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선 전개도 유리하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도 저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한 수이다. 왜? 나머지 마필들이 물론 뭐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들도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좀 컨디션이 떨어져가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신마들, 그리고 최근에 힘이 꽉 차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결국 이 4번마 럭키선이 선행을 가고 7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배당이겠죠. 근데 이 저배당 구조를 뭐 쉽게 깰 수 있는 마필이 좀 눈에 띄지 않는데, 만약에 이 럭키선과 나올 스나이퍼가 이 나올 스나이퍼가 조금 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럭키선이 선행을 가는데 넘어가는 경우죠. 만약에 이래서 이 두 마필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좀 나와버린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틈을 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개로 좀 이길 수 있는 마필로 전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 일단 첫째는 이 6번마 콩코드 스포트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럭키성과의 싸움,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4번과 7번, 아까 제가 4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선입권으로 가는 전개 속에서 6번마 이 콩코드 스포트가
어느 수 자리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6번마 콩코드 스포트가 4번의 앞, 무슨 4번의 바로 뒤, 이 정도 포지션을 잡고 간다면 좀 해볼 만한 편성이 나옵니다. 전개가 나오는데 7번의 뒤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콩코드 스포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인기마들이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 11번마 마이티군 이 마필 정도가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이게 뭐 루킹굿이라든가 9번마 에이스 함성 뭐 이런 마필들도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가 그냥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주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나올 스나이퍼, 4번마 럭키선, 6번마 콩코드 스포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마이티굿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